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윤지가 갑자기 할머니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할머니, 저 목소리예요.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중얼거리던 목소리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임이 섬뜩함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윤지가 더욱 바짝 할머니에게 달라붙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할머니, 정말 무서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재래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래된 천막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 오늘 아침에 막 따온 배추, 고등어 한 마리에 1,000원, 1,000원. 66살의 정부님은 매일같이 이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낡은 장바구니를 손에 든 부님의 모습은 시장에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부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오늘 살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윤지가 고등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김치도 떨어져 간다고 했지. 부님의 옆에는 9살 손녀 윤지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가 장을 보는 동안 가끔 책을 읽거나 군것질 거리를 사달라고 조르곤 했죠. 오늘도 윤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 골목골목을 따라다니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떡볶이 냄새 나요. 아이고, 또 떡볶이야? 점심 먹고 나서 사줄게. 부님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서 방과 후에는 늘 윤지가 부님의 집에 맡겨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님과 아들 내외는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아들 내외가 윤지를 등교시킨 후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교한 이후부터는 윤지 학원 보내는 것부터 저녁 준비까지 모든 것이 부님의 몫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윤지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님에게 허락된 자유는 많지 않았어요. 일요일과 매월 1주, 3주, 5주 토요일, 그리고 매월 2주, 4주 토요일 오후뿐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아들 내외가 매월 2주, 4주에 출근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후 시간만큼은 부님에게도 여유가 생겼죠. 부님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아저씨, 고등어 좀 봐주세요. 아, 또 고등어예요? 윤지가 참 좋아하나 보네요. 네, 손녀가 좋아해서요. 애가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부님은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윤지는 그 옆에서 생선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할머니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시간은 부님에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각각의 상인들과 나누는 수다, 윤지와 함께 걷는 골목길,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재미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부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주머니가 파는 호떡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하나 사 먹을까? 부님은 윤지의 손을 이끌고 호떡 가게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호떡을 받아든 윤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부님은 그런 윤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윤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김치 아주머니, 오늘 김치 어때요? 부님 아주머니,
오늘 특히 잘 익었어요. 한 포기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윤지가 김치찌개 해달라고 했거든요. 부님은 김치를 사며 상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부님에게 소중한 대화 상대였어요. 집에서는 윤지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부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아들의 차가운 말투는 부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 윤지 좀 봐주세요. 우리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어요. 엄마, 저녁은 간단히 해주세요. 피곤해서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 해주고 손녀 봐주는 존재일 뿐이지. 부님은 윤지와 아들 내외와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본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때쯤이면 온몸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평일은 자신만의 시간이 거의 없이 손녀와 아들 내외를 위해 봉사하다 끝나는 셈이었죠. 할머니, 오늘 뭐해요? 윤지의 맑은 목소리가 부님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부님은 윤지를 내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윤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어줄까? 와, 정말이요? 할머니 돈가스 제일 맛있어요. 윤지의 환한 웃음을 보며 부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자신만의 시간은 부족하지만 윤지의 이런 순수한 기쁨을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시장 곳곳을 돌며 오늘 저녁 식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돈가스용 등심, 양파, 감자, 그리고 윤지가 좋아하는 단무지까지.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부님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파는 붕어빵도 사요. 아이고, 우리 윤지는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네. 부님은 윤지의 손을 잡고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갓 구워낸 붕어빵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윤지는 뜨거운 붕어빵을 후후 불며 맛있게 먹었고 부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시간은 부님에게 하루 중 가장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상인들과의 정겨운 대화, 윤지와의 소소한 추억 쌓기,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식재료 고르기까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부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서 빨리 돈가스 만들어요. 그래, 우리 윤지 배고프겠구나. 집에 가서 맛있는 돈가스 만들어주마. 부님은 윤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도 윤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평범한 주택가의 조용함이 두 사람을 감쌌죠. 부님은 윤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는 제한적이지만 윤지와 함께하는 이런 순간들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부님과 윤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윤지가 자랑을 많이 했나 보네. 부님은 윤지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스쳤어요. 요즘 윤지가 평소보다 할머니 곁을 더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학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라도 가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지야,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윤지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부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윤지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부님은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지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부님은 부엌에서 돈가스 준비를 시작했어요. 등심을 두드리고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준비하는 동안 윤지가 자꾸 부엌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윤지야, 숙제 다 했어? 네, 거의 다 했어요. 할머니, 저 거기 있어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 윤지. 부님은 윤지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숙제할 때 집중을 잘하는 윤지였는데 오늘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녁 6시쯤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온 며느리 미지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윤지랑 시장도 다녀오고. 감사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윤지야, 엄마 아빠 왔다. 하지만 윤지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던 윤지가 오늘은 할머니 뒤로 숨듯 다가왔어요. 윤지야, 왜 그러니? 엄마한테 와봐. 싫어요. 할머니 옆에 있을래요. 미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연호도 넥타이를 풀며 윤지를 바라봤어요. 윤지가 왜 저러지? 요즘 이상하게 할머니만 찾네. 부님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할머니랑 하루 종일 있어서 그런가 봐. 저녁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윤지의 이상한 행동이 단순히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부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돈가스와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와, 할머니 돈가스? 윤지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도 계속 창문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윤지야, 창문에 뭐가 있니? 연호가 물었지만 윤지는 고개만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윤지가 정말 이상해.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집중을 못한다고 하던데. 미진의 말에 부님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지야, 할머니한테만 말해줄 수 있니? 무슨 일 있었어? 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만 할머니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님은 설거지를 하며 계속 윤지를 생각했습니다. 뭔가 윤지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윤지 부탁드려요. 괜찮아. 윤지는 내가 돌볼게. 부님은 며느리에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부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가 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내일 일찍 와주세요. 그래, 우리 윤지.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또 올게. 부님은 윤지를 꼭 안아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윤지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님은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지가 워낙 할머니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윤지는 부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윤지야, 잠을 못 잤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부님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 부님은 윤지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학교는 자율휴업일이라 하루 종일 윤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오늘은 윤지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윤지도 할머니와 함께 나간다는 말에 조금 밝아진 표정을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등어 사요? 그래, 우리 윤지 좋아하는 고등어 사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부님은 윤지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한 후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지가 주변을 더욱 자주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어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날 때마다 할머니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괜찮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윤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윤지가 갑자기 부님의 손을 꽉 잡으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뒤를 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요. 부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윤지야, 무슨 소리야? 윤지는 작은 종이를 부님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윤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 아저씨 따라오면 안 돼요. 부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보면 안 돼요. 그냥 뛰어요. 부님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윤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부님은 윤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라면 지금은 이유를 묻기보다 윤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윤지야, 할머니 손 꼭 잡고 따라와. 부님은 윤지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고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부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윤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저 아저씨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님은 6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지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부님은 윤지와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채소가게 뒤편으로 들어가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어요. 윤지야, 이제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저 사람이 누구야? 윤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매일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 몰래요. 부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랬어?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곳에 서 있어서 이상했어요. 윤지의 말을 들으며 부님은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지가 최근 들어 할머니 곁만 맴돌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어제 학원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뭐라고? 학원까지? 부님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윤지를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부님과 윤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부님 아주머니, 왜 여기 숨어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혹시 우리 찾는 남자 없었어요? 아, 검은 점퍼 입은 남자 말씀이세요? 아까 이쪽 저쪽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더라고요. 부님과 윤지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윤지가 많이 무서워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게.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부님과 윤지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윤지는 할머니 품에 바짝 달라붙으며 밖을 경계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모르겠어, 윤지야. 하지만 할머니가 윤지를 지켜줄 거야. 부님은 윤지를 안아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66살의 자신이 과연 윤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즉시 몸을 움츠리며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여기 할머니하고 아이 못 봤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님은 윤지를 더욱 꼭 안으며 숨을 죽였어요. 누구 말씀이세요? 여기 손님들 많이 다녀가는데.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하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없는데요. 아주머니의 기지로 위기를 넘긴 것 같았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윤지는 다시 할머니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목소리예요.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중얼거리던 목소리예요. 부님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윤지는 아직 9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누가 이렇게 어린 아이를 노리는 걸까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엄마 아빠 이름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집 앞에서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말 했어요. 부님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들 가족을 노린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더니 부님에게 말했어요. 일단 그 사람 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부님은 윤지의 손을 잡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았고 시장에 계속 있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윤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부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 연호와 며느리 미진에게 알려야 했고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신고해야 했어요. 윤지야, 할머니가 아빠 엄마한테 전화할게. 네, 할머니. 빨리 전화해 주세요.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연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호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연호야, 큰일 났어. 누가 윤지를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시장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고.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부님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연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돌았어요. 엄마, 일단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저도 지금 바로 나갈게요. 알았어, 연호야. 윤지 꼭 지킬게. 전화를 끊은 부님은 윤지의 손을 잡고 시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부님과 윤지는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님의 신발이 어느 순간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울 틈도 없이 맨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윤지를 지켜야 해. 거친 바닥에 돌멩이가 발을 파고들었지만 부님은 오직 달리기만 했습니다. 윤지도 할머니와 함께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할머니,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윤지가 가리킨 곳에 공중화장실이 보였습니다. 부님은 윤지와 함께 그곳으로 뛰어들었어요. 적어도 잠시라도 숨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화장실 문을 닫고 나서 부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윤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윤지야, 괜찮니? 네, 할머니. 할머니 발에서 피나요. 괜찮아, 윤지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님은 윤지를 꼭 안아주며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연호가 말한 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했고 이곳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숨이 차오른 부님은 가까운 공중 화장실로 윤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은 긁힌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부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윤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꽉 잠그고 나서야 잠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윤지야, 대체 무슨 일이니? 사실대로 말해봐. 윤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예전에 아빠 회사에서 일했다가 잘린 사람이래요. 집 앞에서 맨날 엄마 욕했어요. 부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니.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지난주에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윤지의 말을 들으며 부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들 연호의 회사 일과 관련된 복수였고 그 대상이 무고한 아이인 윤지가 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욕했어? 아빠 이름 부르면서 나쁜 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벌 받을 거라고 했어요. 부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과 윤지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님은 윤지를 더욱 꼭 안으며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윤지도 본능적으로 할머니 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저씨, 누구 찾으세요? 밖에서 청소부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하고 아이 못 봤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청소부 아저씨의 의심스러운 목소리에 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지금 수원 재래시장 근처 공중화장실에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를 쫓아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부님은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와 청소부 아저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 없는데요. 정말입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부님은 청소부 아저씨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윤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님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윤지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부님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포기하고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님은 섣불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윤지야, 그 아저씨가 언제부터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고 했지?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 봤는데 요즘에는 매일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윤지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부님은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아들 내외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만약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연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엄마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부님은 연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시장 화장실에 숨어 있어. 경찰 신고했으니까 곧 올 거야. 몇 분 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부님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부님이 손을 흔들자 경찰관 2명이 달려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희예요. 윤지야, 이제 괜찮아. 윤지는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관은 부님과 윤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부님은 윤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복수를 위해 가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겠네요. 혹시 이름이나 특징을 아시는 게 있나요? 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도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어요. 일단 아드님이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님은 윤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윤지야, 정말 무서웠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윤지의 말에 부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해 주는데 과연 자신이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연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진도 급하게 따라왔어요. 윤지야, 괜찮니? 미진이 윤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윤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던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윤지의 말에 연호와 미진은 부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 윤지만 무사하면 돼. 경찰관은 연호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최근에 해고된 직원이 있나요? 네,
한 달 전에 김모 씨라는 사람이 횡령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 앞에서 항의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윤지가 말한 것을 보면 집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사람을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조심하세요. 혹시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시고요. 부님은 이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과연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족을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발 괜찮으세요? 윤지가 부님의 상처난 발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윤지야. 우리 윤지만 무사하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윤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부님은 윤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무서운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윤지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연호는 윤지를 무릎에 앉히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윤지야, 아빠가 미안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미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윤지와 부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야, 엄마도 정말 미안하다. 너가 예민한 탓이라고만 생각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지 말을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머님께는 항상 윤지만 맡겨두고. 괜찮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괜찮았어요. 윤지의 말에 부님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연호도 부님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소에 윤지 일을 모두 엄마께만 맡기고 윤지가 무서워한다고 했을 때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괜찮아, 연호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 중요한 건 윤지가 무사한 거야. 부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평소에 윤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오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내일 학교 가도 될까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윤지야, 내일부터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모두 함께 학교에 데려다 줄게. 연호의 말에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지야. 우리가 모두 함께 가자.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윤지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해준다는 말에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지는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혼자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저랑 같이 주무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윤지야. 부님은 윤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아저씨가 또 올까요? 괜찮아, 윤지야. 경찰도 알고 있고 아빠도 조치를 취할 거야. 부님은 윤지를 달래주면서도 스스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악랄한 방법으로 복수를 시도할까요? 새벽 3시쯤 윤지가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윤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할머니를 찾았어요. 부님은 윤지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윤지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꿈에서 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윤지의 말에 부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건 꿈이야, 윤지야. 할머니는 윤지 곁에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연호와 미지는 모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윤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님도 함께 따라가기로 했어요.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당분간 윤지를 더 신경 써서 봐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요. 학교에 도착한 후 담임 선생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윤지를 특별히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교할 때도 확실히 인계해 드릴게요. 하지만 부님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연호가 부님을 위로했지만 부님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윤지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 앞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확인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부님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윤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지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분간 더 조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님은 윤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 연호가 회사에서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을 찾았는데 집에 없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럼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부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수배령을 내렸다고 해요.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부님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부님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야,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연호도 창문으로 나가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엄마.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님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보자.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당분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윤지는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님은 윤지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어.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부님은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누군가가 왔다 간 것이었습니다. 부님은 섬뜩함을 느끼며 연호에게 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연호의 제안에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뭉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부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더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복수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님이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또다시 그 남자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사람 맞죠? 연호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부님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맞아, 저 사람이야. 미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남자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부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연호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라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래요. 부님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지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윤지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아침에 학교 정문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건넨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지 엄마 아빠,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제 너희 차례다. 부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학교까지 위협이 미친 것이었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학교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갈까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저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제안이었습니다. 부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윤지야, 그런 걱정하지 마.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부님 자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호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또 소식 들었어요. 그 사람이 회사 앞에서도 계속 서성이고 있대요. 뭐라고? 보안팀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공공장소라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체계적으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부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 품에서 겨우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잠든 윤지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부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남자가 집 대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부님은 즉시 연호를 깨웠습니다. 연호야, 일어나. 저 사람이 와 있어. 연호도 창문으로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남자는 다시 사라졌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할 것 같아. 부님의 제안에 연호와 미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되면 윤지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전이 우선이야. 학교는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할지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윤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 아저씨한테 직접 말해볼래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물어볼래요. 안 돼, 윤지야. 그건 너무 위험해. 부님은 즉시 반대했지만 윤지의 눈에는 의지가 보였어요. 할머니,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무서웠지만 이제는 화가 나요. 9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또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또 쪽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협박이에요. 부님과 연호, 미지는 급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일 밤 12시. 혼자 나와라. 안 나오면 윤지가 위험하다. 부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협박이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정말로 내일 밤에 나타날 것이라면 이것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경찰이 와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내일 밤에 함정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의 당부였지만 부님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내일 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연호의 말에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그 남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밤에 정말 그 아저씨가 올까요? 모르겠어, 윤지야. 하지만 경찰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부님은 윤지를 달래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고. 윤지와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부님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내일 밤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경찰이 집 주변에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부님은 거실에서 윤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밤 12시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시계를 봐요? 윤지가 할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부님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윤지야.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함정 수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그 남자를 만나서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연호와 미지는 윤지를 재우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잘래요. 윤지야, 할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미진아. 윤지랑 같이 잘게. 부님은 윤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윤지가 깊이 잠든 후에 조용히 나가서 그 남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윤지는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부님은 윤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에서는 연호와 미진이 경찰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연호가 부님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부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갈 계획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부님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경찰이 감시하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부님은 6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벗어난 부님은 약속 장소인 집 앞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무서웠지만 윤지와 가족을 위해서 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골목에 도착한 부님은 가로등 아래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왔구나.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몸을 돌려 그 남자를 마주봤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군요. 부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괴롭힌다고? 나는 정당한 복수를 하는 것뿐이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무고한 아이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윤지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횡령이라고? 그건 누명이야.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위협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 너희가 내 권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어? 나는 무려 20년 넘게 그 회사에서 일했어. 그런데 너희 아들이 와서 모든 걸 망쳤다고. 남자의 분노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부님은 그제야 이 사람의 깊은 절망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정에서는 내가 졌어. 회사에서는 쫓겨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수뿐이야.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님은 순간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은 칼이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가족이야. 아내는 내가 해고당한 후 스트레스로 병이 났어.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연락도 안 해.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님은 그 순간 이 남자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 그렇다면 더욱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 가족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이미 다 잃었어. 더 잃을 것도 없다고. 남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부님은 조금씩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네. 50 넘은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부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색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경찰을 불렀구나. 남자가 분노하며 부님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님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기다려요. 저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님의 용기에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도 가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 마음도 이해하실 거예요. 윤지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이라고? 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윤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도 가족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부님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저도 알아요. 억울하고 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윤지를 위협하는 건 당신의 억울함과는 관계 없잖아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초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끝이야. 경찰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범죄자가 되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요. 부님의 말에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그냥 당신도 괴로우시겠지만 제발 우리 가족만큼은 놔주세요. 특히 윤지만큼은요. 그때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자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호와 미진도 달려와서 부님을 확인했어요. 엄마, 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정말 위험했잖아요. 미안해, 연호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끝날 것 같았어. 경찰관이 부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님은 체포되어 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부님의 중얼거림에 연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협한 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지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 놀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미안해, 윤지야.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윤지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부님은 윤지를 달래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윤지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님은 아들 집에서 머물며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윤지가 밝은 표정으로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활발한 아이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윤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줄까? 와, 정말요? 할머니 잡채 최고예요. 윤지의 환한 웃음을 보며 부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연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좋은 결정을 했어요. 격주 토요일 출근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대요. 정말이야?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더 배려하기로 한 것 같아요. 미진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부부가 모두 집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지에게도 부님에게도 큰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럼 이제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네. 부님의 말에 연호와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가 온전한 자유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윤지는 저희가 돌볼게요. 연호의 제안에 부님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일요일과 월 1, 3, 5주 토요일, 그리고
월 2, 4주 토요일 오후뿐이었거든요. 첫 번째 주말, 연호와 미지는 윤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랑 놀이기구 많이 탔어요. 그리고 솜사탕도 먹었어요. 윤지가 신나게 하루 일과를 부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우리 윤지 정말 재미있었구나. 네. 그런데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윤지의 말에 부님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끼리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부님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예전처럼 상인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부님이 아주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시장 상인이 부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 무서운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잘 해결되었네요. 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부님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 남자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김모 씨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실제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그리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부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그분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내분이 면회를 오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님은 그 남자의 아내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님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 가족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엄마가 너무 착하세요. 우리를 위협한 사람인데. 연호가 말했지만 부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분도 억울함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잖아.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분에게 용서를 표하고 싶으신 건가요? 부님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움보다는 용서가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부님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저는 윤지 할머니 정부님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로 인해 서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분노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경찰서를 통해 전달한 후 부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윤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고 연호와 미지는 주말마다 윤지와 함께 다양한 곳으로 나들이를 다녔어요. 할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는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윤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바다라니 좋겠구나. 조개도 주워오고. 네. 할머니 목도 주워올게요. 부님은 윤지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면 부님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님아, 정말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고등학교 동창과 만난 부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다행히 잘 해결됐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부님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의 외로움, 윤지를 돌보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까지. 한 달 후 부님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가 석방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분이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님은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안부만 전해주세요. 새로운 시작 잘하시라고.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부님은 이제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부님은 윤지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윤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이 배경 음악처럼 들렸어요. 할머니, 그때 그 아저씨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무서웠지만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윤지의 말에 부님은 뭉클했습니다. 윤지가 할머니에게 용기를 준 거야. 할머니도 윤지 때문에 힘이 났어.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윤지는 할머니의 힘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호와 미지는 주말 여행 이야기를 했고 윤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윤지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연호의 말에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소에 윤지한테만 신경 쓰고 어머님께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부님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밤이 되어 윤지를 재우고 난 후 부님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윤지 잘 지켰어. 하늘나라에 간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윤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 바람이 살랑 불어와 부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도 함께 시장 가요. 그래, 우리 윤지. 할머니가 일어날게. 부님은 윤지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부님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윤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윤지가 먹고 싶은 것을 사며 할머니와 즐거운 장보기를 했습니다. 장을 보는 부님과 윤지,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윤지를 키우는 연호와 미진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